문제가 거의 이제 다 끝나가고 나왔던 걸 싹 정리를 해보니 이게 또 한눈에 모아보면은 또 트렌드가 보이는데, 일단 3번부터 보시면 3번 문제가 6월이죠. 6월 평가원 21번 인데 로그에 대한 문제고요. 로그고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21번 치고는, 알겠니? 그래서 지금 보면 쌤이 지금 먼저 풀어보고 하자고 했던 문제들 4문제잖아. 3번, 9번, 10번, 그 다음에 15번 전부 다 21번이야. 전부 다 21번이거든? 그치? 근데 6월도 지수로그 함수가 나왔고, 6월에는 이제 로그가 나왔고, 이 문제가. 그 다음에 9월달 평가원에서는 지수로그 함수가 나왔죠? 네, 지수로그 함수 대칭성 문제가. 그러니까 지수로그 함수 포지션이 21번에서 좀 많이 나온다라는 거는 염두를 해두시되, 뭐 무조건 지수로그 함수가 21번에서 나올 거야, 뭐 이런 거는 아니죠. 네,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모르는 거야. 작년에도 6월달, 9월달이랑 좀 많이 달랐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를 해둬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21번 포지션은 수학 1이 될 거고, 올해 경향으로 밀어보면 지수로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평가원에서 2번 다 지수로그가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부터 가볼게요. 3번 문제 보시면은 얘는 이제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고요. 자연수 n에 대해서 4 로그 64에 4n 플러스 16분의 3 이라는 값이 정수가 되도록이야. 정수 동그라미 치시고, 자, 이 문제에서 근데 많이 틀렸던 이유는,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게 4 로그 그 다음에 4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64죠. 64에 요 자리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뭐냐면 4n 플러스 16분의 3 이라고 돼 있고, 요 값이 정수였으면 좋겠어요.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로그 문제가 나왔을 때 요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당연히 밑을 염두에서 보셔야 되는데, 밑이 지금 64니까 너무 크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2로 바꿔볼게요. 2로. 그러면 64는 2의 몇 제곱이냐 라고 하면 6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앞에 있는 6이 앞으로 빠져나가는데 요 값이 그럼 얼마가 나올 거냐면 3분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2가 되고,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가 4n 플러스 16분의 3이다 라고 해서 요렇게 나오는 숫자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문제에서 얘가 뭐라 그랬어? 정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이 친구가 정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분모 자리에 누가 있냐면 3이라는 숫자가 딱 보이죠? 그죠? 그러면은 3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얘 정수 되려면 이 친구 뭐 돼야 되냐 라고 했을 때 당연히 3의 배수가 돼야겠구나, 요거 찾으시면 되는 거지. 3의 배수. 자, 그러면 얘가 3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에 확인하셔야 될 절차가 요 안에 들어가는 숫자 우리가 좀 잘 관찰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다라는 건데, 자, 요 친구가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문제에서 지금 변수가 뭐냐면 4n, n이란 말이야. n. 그지? 그럼 n자리에 자연수가 이제 들어가니까 1부터 들어가기 시작해서 1, 2, 3, 4, 5, 6, 7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지? 근데 문제가 뭐냐? 1만 대입해봐. 그냥 1만 대입해봐도 4n에다가 1을 대입하면 4가 되고요. 그럼 20이거든? 그럼 20이니까 20분의 3이 되니까 이 숫자, 세모친 숫자는 무조건 뭐보다 작냐면 1보다 작아요. 이게 포인트죠, 이 문제는. 됐나요? 진수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가 1보다 작습니다. 그럼 로그 함수에서 진수 자리에 1보다 작은 숫자가 들어갔다? 아, 얘는 3의 배수기는 한데 무슨 수가 되는 거야? 음수구나. 1보다 작은 숫자가 들어갔으니까 음수가 되겠다라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숫자를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되니까 3의 배수가 되려면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따라서 4n 플러스 16분의 3이라는 숫자가 될 거고요. 자, 요 자리에 이제 들어가는 숫자들이 뭐가 될 거냐면 2에 마이너스 3제곱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그지?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되니? 그 다음에 요 친구가 뭐가 돼야 돼요? 2의 마이너스 6제곱, 2의 마이너스 9제곱, 2의 마이너스 12제곱 이런 순으로 좀 들어가 줘야겠네. 그지?
그래야지만 뭐 하나 예를 들어서 해보면 요 자리에 2의 마이너스 3이 들어가. 그럼 요 자리에 2의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로그 2의 마이너스 3제곱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3이니까 3이랑 약분돼서 마이너스 2 정수 나오네.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결국은 요 n이라는 건데, n이 지금 분모에 있으니까 꼴배기가 싫다는 거죠. 그래서 뒤집을게요. 뒤집읍시다. 뒤집으시면 3분의 4n 플러스 16이 되고, 요게 2의 세제곱, 2의 6제곱, 2의 9제곱, 2의 12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지. 근데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찾는 건 n이라는 값이 1000 이하라고 했으니까 1000 이하가 되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 되겠죠? 그죠? 이 값이 벌써 얼마죠? 4096 뭐 이렇게 넘어가니까 2의 12제곱은 그지? 그럼 요까지네. 아, 그럼 몇 개가 나와? 3개가 나오는구나. 그럼 이제 요거 계산만 마무리할게요. 자, 3을 곱합니다. 3을 곱하시고요. 그 다음에 4n 플러스 16이고 여기다가 3을 곱해요. 그럼 3을 곱하니까 요게 이제 요 값이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2의 세제곱 됐나요? 이렇게 나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4n 플러스 16이 여기 얼마가 되냐면 3 곱하기 2의 6제곱 요거 하나. 그 다음에 4n 플러스 16이 3 곱하기 2의 9제곱 하나.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럼 n값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n값만 찾아주시면 되겠네? 그러면은 요것만 뭐 찾아봐도 여기가 이제 되면은 3 곱하기 2의 세제곱이면 24잖아. 그럼 요거 넘어가시면 되니까 여기서 n값이 얼마가 나와? 2가 나오네.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요것도 계산해 보시면 2의 6제곱이 64죠? 그럼 64에다가 3을 곱해요. 그럼 180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192인가? 네, 192에서 빼가지고 4로 나눠주시고 n값. 자,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 정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426이 나오면 되죠. 3개짜리가 426 해가지고 계산 마무리. 어렵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알겠니? 할만했던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9번을 가볼게요. 9번 문제. 자, 9번 문제는 이제 언제 문제였냐면 9월달 평가원. 올해 9월달 21번으로 나왔던 주제인데, 자, 요 문제의 주제는 지수 로그 함수에서 직선이 같이 나온 거지. 직선. 그죠? 직선이 같이 나왔다면 탄젠트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특수각 이용하는 것까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요 주제. 알겠니? 그래서 대칭성이죠. 이 문제의 포인트는 대칭성입니다. 자, 왜 대칭성이냐? 그 근거들을 좀 살펴볼게요. 문제 갑니다. 문제에서 지금 지수함수 하나랑 직선이 총 몇 개가 그려져 있냐면 3개가 그려져 있는데, 이 문제에서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번째 줄 보세요. PQ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할 때 점 P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래. 자, m과 마이너스 m의 동그라미 쳐. m과 마이너스 m. 그러면 탄젠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건데, 이게 탄젠트가 직선의 기울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건 잘 체크를 해 두시고, 알겠지? 직선의 기울기랑. 그랬을 때 기울기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는 m이라고 그랬거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m이에요. 어머, 그럼 두 개의 뭐가 달라요? 부호가 다르거든요. 자, 그럼 이제 그림 확인 좀 해볼게. 잘 봐.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져 있냐, 요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쌤이 이제 직선만 좀 표시를 해주시면, 직선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 있거든. 자, 이렇게 가서 기울기 m짜리야. 이렇게 기울기 m짜리가 그려져 있어. 그런 다음에 기울기 마이너스 m짜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거든. 이렇게 하나가 지나가. 그 다음에
또 기울기 마이너스 m짜리 하나가 평행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그림이 되죠. 직선이 두 개가 그려진 거. 그러면 요 기울기 m짜리 직선에 대해서 쌤은 뭐부터 할 거냐면 일단 각을 하나 이쪽에다가 잡겠다는 거죠. 기울기니까. 그러니까 왜 기울기를 m과 마이너스 m으로 줬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니? 그리고 쌤이 지수로그 함수 풀면서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자, 미지수 잡으실 때 문제에서 이미 미지수가 두 개가 주어져 있거든. 문제의 미지수 확인해봐. 기울기 제외하고 여기다가 좀 더 디테일하게 써드리면 좌표, 점에 관한 미지수가 이미 두 개예요. A와 B. 그리고 우리가 A, B 찾는 게 답이잖아. 그러면 이미 미지수가 두 개가 주어져 있으면 새로운 미지수를 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잡지 마셔라.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좀 가볼게요.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문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문제의 핵심은 문제에서 주어진 그래프 특징을 가지고 식을 두 개 이상 세워서 연립해서 답을 낸다. 이거야. 딱 이것만 잘 기억해.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보고 미지수가 필요하면 미지수를 잡고, 혹은 이 문제처럼 아예 미지수를 준다면 그 미지수를 활용해서 식을 두 개 이상을 세워. 근데 보통 두 개거든? 문자가 두 개니까. 알겠니? 그럼 식 두 개를 가지고 그 두 개의 연립방정식으로 해결한다. 이게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의 4점짜리 문제 푸는 원칙이에요. 이거는 원칙. 알겠니? 근데 미지수를 두 개 줬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미지수 잡지 말자고. 그냥 가자고. 그리고 반드시 함수 그래프의 특징을 하나 줘요. 그럼 여기서의 함수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 대칭이에요, 대칭. 그게 왜 대칭인지 이제 설명을 해줄게. 잘 봐. 기울기가 m이야. 근데 이렇게 그려진 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거든? 그럼 내가 이 m이라는 걸 저기 세타를 잡았으니까 탄젠트 세타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여기부터 가볼게. 요렇게 생긴 직선의 기울기, 요 친구의 기울기를 여기다가 쓰시면 마이너스 m인데, 그럼 이 마이너스 m은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잘 봐.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탄젠트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이다. 이게 정의거든. 그럼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룬다는 건 x축의 양의 방향은요, 이거예요. 이거. 방향은 이거예요. 오른쪽으로 간다. 그럼 양의 방향과 이룬다는 건 여기예요. 됐나요? 근데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랑 같은 애가 또 누구냐?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탄젠트. 그래서 이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이게 이 문제의 결론이죠. 아, 그럼 요 각이 뭐가 되는 거야? 똑같이 세타가 돼서 여기랑 여기가 이등변이구나.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 그러면 요 세타는 그대로 동의각이니까 여기 와서도 똑같이 세타가 되겠네. 그러면 이 커다란 삼각형도 뭐가 돼?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평행한 직선이 두 개 나왔네. 평행한 직선 닮음, 비율 관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힌트를 줍니다.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B의 길이는 4배의 PB와 같고요. CQ의 길이는 3배의 AB와 같아요. 그러면 미지수 잡아야죠. 요 미지수는 좌표의 미지수가 아니라 그냥 비율 관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별 의미 없어요. 자, 여기를 P라고 잡을게요. 아, 미안. 여기가 B예요. P가 아니라 B. Y절편.
자, 그럼 여기가 B고 여기가 P죠. 됐어? 그럼 잘 봐. 요 길이 K라고 잡아. BP.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BP의 길이의 4배래요. 누가? AB가요. AB가요. 조심하세요. AP 아닙니다. AB가요. 그럼 여기 몇 K야? 3K. 그 다음에 여기가 C죠. 아니네요. Q네요. 여기가 C죠. 그러면 CQ의 길이는 얼마라고 그랬냐면 문제에서 AB의 4배요. 그럼 여긴 몇 K야? 12K. 자, 그 다음에 이제 좌표 표시할게. P라는 점이 요건데 여기에 X좌표가 A야. X좌표가 A야. 근데 수선이네. 이등변에서. 맞지? 확인됐어? 응. 그 다음에 Q라는 점 있죠? Q라는 점도 도도도도도도도독 내려와서 수선 B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가 자, 잘 봐. 여기 B라는 점이 0이잖아. X좌표가. X축이니까. Y축이니까. 그러면 요 길이가 A거든? 요 길이가 몇 A야? 3A네. 길이가 3A야? 그러면 여기에 좌표는 몇 A냐면 4A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 그 다음에 이것도 수선 아니야? 그럼 이것도 수선이니까 얘랑 닮았죠? 요렇게가 3K, 요렇게가 4K니까 여기가 A면 여기는 3A. 그럼 여기 좌표는 4A. A의 좌표는? 됐니?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전체로 가볼게요. 전체. 그러면 어떤 것까지가 나오냐? 여기가 딱 수선을 내리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밑변을 수직이 등분하죠. 그럼 밑변을 수직이 등분하니까 요 점에서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3A야. 여기서부터 요까지도 몇 A야? 3A지 길이는. 근데 여기는 왼쪽으로 가니까 요 점의 좌표는 몇 A냐? 마이너스 2A죠. 그림상에서 안 적혀 있어요. 알파벳이. 안 적혀 있어. 그지? P를 지나는 직선의 X절편. 여기가 2A야. 마이너스 2A 미안. 마이너스 2A. 그러면 자, 중간점검. 여기 봐봐. 막 문자가 막혔는데.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이. 전체 길이가 얼마야? 6A죠. 6A. 길이. 요만큼 길이. 6A야. 알겠어? 작은 이등변 삼각형의 밑변.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쓸 수 있는 닮음은 다 쓴 거야. 그럼 이제 뭐 써야 돼? 큰 거랑 비교해야지. 또 닮음. 그럼 몇 대 몇이야? 3K고 12K네. 몇 대 몇? 1대 3이죠. 그러면 여기 길이가 6A였잖아. 여기 길이 몇 A야? 18A. 됐어? 자, 그러면 복잡해졌으니까 이제 내가 정리를 해줄게. 좌표로. 이렇게 커다란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 거고 여기가 좌표가 안 찍혀 있거든. 그래서 여기 좌표를 쌤이 그냥 R이라고, R 없죠? 네, R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A,0였어. 그 다음에 여기가 Q야. 여기가 C거든. 그럼 잘 봐. 여기서 요렇게가 그려진 거야. 요렇게가.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였냐면 A였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6A라고 길이를 찾은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A야? 18의 2잖아. 1대 3이니까. 그런데 여기 절반 말고 여기 중간에 0이 있어. 그리고 요 길이가 얼마였냐면 요 길이가 2A야. 길이는. 그러면 여기가 0이거든. 잘 따라와. 여기가 0이야. 원점에서 이만큼 길이. 여기서부터 OC의 길이. 요 주황색. 길이는 얼마야? 22A네. 길이는. 그러면 좌표는 얼마니?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22A죠. 0에서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네. 아, 마지막. Q에서 수선을 내려. 그럼 요 점의 좌표가 뭐였어? B였지. 그지? 요 점의 좌표가 B였거든? 근데 B는 마이너스 2A와 22A의 무슨 점이 돼요? 중점이 되네요. 그래서 10A가 됩니다. 이게 관계식 끝. 이거 찾는 거. 우리가 A, B 찾는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네, 정리하세요. B가 10A다. 요거 찾으면 이제 문제 답 다 찾는 문제였죠. 닮음, 대칭, 평행 이런 거 이용하는 거. 그리고 요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기울기의 부호가 다르다. 그럼 그걸 왜 줬을까? 자, 그럼 뭐 계산은 마무리할게요. B가 10A라는 거 나왔어요. 됐니? 그럼 B가 10A라는 거 나왔으니까 Q라는 점의 좌표가 결정이 되네요. 10A가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 봐. 여기도 하면 되지. 요것도 닮음. 끝까지 닮음 쓰면 돼. 자, P라는 점이 뭐였냐? A, 2의 A제곱. 그지? 그럼 얘들아, 주황색이랑 연두색이랑 길이 B가 얼마일까? 이것만 생각해 보면 되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A야? 3A야.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A야? 12A야. 길이. 여기가 마이너스 2A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2A. 그러면 주황색과 연두색은 몇 대 몇이야? 3A 대 12A니까 1대 4죠. 그래서 요 주황색의 길이가 2의 A제곱이니까 여기 연두색의 길이는 4 곱하기 2의 A제곱. 됐나요? 그럼 이게 4 곱하기 2의 A제곱이네요. 요렇게까지. 자, 이거를 이제 연립하면 되죠. 이거를 이제 연립하시면 되고요. 4 곱하기 2의 A제곱이 뭐예요? 2의 B제곱이고 A가 B입니다. 10A가. 그러면 관계식 2개 나왔죠. 문자 2개에 관계식 2개. 됐어? 네. 자,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문제 정답이에요. A가 그럼 계산하면 뭐 나오냐면 A는 9분의 2가 나오고 B는 9분의 20이 나와서 2개 더하시면 되고요. 2개 더해서 90 곱해주시면 문제 정답 220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됐니? 오케이. 자, 확인하시고 정리하시고요. 10번 가보도록 할게요. 10번도 가볼게. 10번 문제 봐봐. 10번 문제가 제일 최근에 봤던 거죠. 교육청 모의고사 중에서는. 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며칠 남았어? 11일 남았잖아. 240시간 남았거든? 자, 어차피 지금 머릿속에 니네 특히 수학 같은 거 막 사설 모의고사 이런 거 풀어도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괜히 혼동만 돼. 알겠니? 근데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교육청이나 평가원 기출이 그래도 계산이 막 지저분하게 일부러 어렵게 내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알겠나요? 요새가
계산 과정 자체가 막 숫자가 더럽고 그런 건 아니니까. 알겠지? 포인트들 정확히 잘 정리해 두시고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하는 건 지금 쌤이 수업을 해주는 건 그냥 다시 풀어본다의 느낌이 아니라 이 문제를 풀 때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을 하는 거라고. 알겠어? 그게 제일 베스트가 아니겠니? 오케이? 니네가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게 있어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니네가 시험장 가서 점수를 못 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정리해 두시고 시험장 갈 때 뭐 수학은 이것만 가져가셔도 돼요. 뭐 짜잘구레한 거 뭘 들고 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제 개념 정리해 놓은 뭐 개념 노트가 있다거나 그러면 그런 거 가져가시면 되고. 알았지? 그래서 한 곳에다가 모아준 거니까 올해 나왔던 것들. 오케이?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자 10번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수로그 함수에서 이게 이제 10월 최근에 봤던 21번인데 직선이 나오면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울기거든. 그리고 그 기울기가 대부분 뭐가 주어질 거냐면 특수각이 주어질 거야. 공통이니까. 근데 아까 방금 전에 풀었던 9월달 평가원 문제가 되게 참신하다라고 느꼈던 건 특수각이 아니야. 특수각이 아니죠. 탄젠트 그냥 세타예요. 세타가 뭔지도 모르고요. 뭔지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m이라는 것과 마이너스 m이라는 것을 표현을 준 거고 그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니를 물어본 거라서 이 직선과 기울기에 관련해서는 좀 잘 정리를 해두시고, 그리고 만약에 9월달 평가원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숫자로 기울기가 주어지잖아. 그럼 숫자로 기울기가 주어지면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되는 건 특수각이야. 근데 특수각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숫자가 좀 익숙하죠. 뭐 대표적인 게 내가 맨날 얘기했던 건데, 자 이것도 정리를 해줄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직선의 기울기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라고 했습니다.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됐니? 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라고 했고요. 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얘는 두 가지를 떠올리시면 돼. 하나는 뭐냐면 탄젠트 45도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얘는 직각 이등변이에요. 그림은 직각 이등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거든. 따라서 얘는 y는 x 대칭.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문제 중에 제일 괜찮은 문제, 제일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괜찮은 문제가 작년 9월 21번. 올해 거 말고 작년. y는 x-1 대칭시켜가지고 역함수처럼 생겼는데 한 칸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거기서 넓이 구해가지고 직각이등변 찾는 문제가 있었고, 클리닉 시간에도 한번 다뤄봤었고, 그거 알겠니?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에서 나왔다. 아! 두 가지 떠올리시면 돼. 알겠지? 요 두 가지. 직각이등변이랑 y는 x 대칭.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문제가 이제 뭐냐면 요 문제는 또 다른 특수각. 얘는 뭐의 특수각이냐면 1대 루트 3대 2. 이 특수각. 30도, 60도, 90도. 그래서 요거는 지금 문제 풀면서 정리할 거고, 자 마지막 세 번째, 특수각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특수각이 아닐 수도 있거든.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2야. 기울기가 2면 특수각이 아니거든. 근데 기울기 자체를 좀 잘 정리를 하시면 기울기라는 것은요, 얘는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에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기울기는. 만약에 특수각이잖아요. 그럼 특수각이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특수각 두 개밖에 없어요. 1대 1대 루트 2랑 1대 루트 3대 2. 이거 두 개만 쓰면 돼. 45도 45도랑 30도 60도 90도.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럼 걔는 각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밑변과 높이의 비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야. 어떤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기울기가 2짜리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럼 미지수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게 기울기가 1에 이게 기울기가 1에 그럼 미지수 세팅에 어떻게 들어가시면 되냐면 요렇게랑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드시라고. 그래서 여기 길이가 K고 여기 길이가 2K란 뜻이라고. 이게 비율이라고.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만약에 준다. 길이를 줬다? 땡큐 줘. 왜? K값이 나오잖아. 그러면 미지수가 하나로 준다는 거야. 즉 요점을 내가 미지수로 잡아? 근데 여기 길이를 알아? 자, 길이를 예를 들어서 3루트 5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3루트 5면 이거 K 제곱하면 얼마냐면 K 제곱하면 K 제곱이고 얘 제곱하면은 4K 제곱이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야? 5K 제곱이거든? 그지? 그럼 5K 제곱에다 루트 씌우면 뭐야? K 루트 5야. 그럼 K가 얼마라는 거야? 3이야. 이 말이라고. 이해됐어? K가 3이라고. 그럼 여기가 3이야. 얘는 얼마야? 6이야.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야? 내가 여기를 미지수 잡아서 예를 들어서 A, FA라고 잡았어.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새로운 미지수가 아닌 거지. 뭐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3, FA 더하기 6이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나온다고. 이 관계. 아시겠어요? 요거. 그래서 직선이 나오잖아요. 지수로 감소해서 직선이 같이 나오잖아. 그럼 이 세 개는 꼭 기억을 해요. 거의 대부분 이 세 개에서 걸려요. 그리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y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x 대칭을 떠올리셔야 되고 당연히 이거 떠올리셔야 되고 y는 x 대칭이라는 건 결국은 역함수니까. 니네한테 수능에서 역함수를 물어볼 수 있는 단원 중에 제일 만만한 단원이 지수로그 함수니까.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는 역함수다. 배우잖아. 근데 삼각함수에서 니네한테 역함수를 줘. 싫어. 이거지. 사인 자체도 역겨운데 사인의 역함수래. 주지도 않아요. 알겠나요? 오케이? 이 세 가지 꼭 잘 기억하시라고. 막바지에 11일만 기억하시고 까먹으세요. 알겠니? 240시간만 기억합시다. 됐나? 왜? 받아들여. 내가 맨날 얘기하자. 쫄지 마. 알았어? 야, 시험 따위에 쫄지 마. 시험 못 보면 뭐 인생 망하냐? 망할 수도 있지. 망할 수도 있는데 인생 망하냐? 야, 못 봐도 돼. 아니야, 잘 봐야 돼. 편하게 먹으라고 봐. 진짜로. 못 봐도 된다는 생각 갖고 가세요. 알겠어? 그렇다고 긴장을 해탈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정줄 놓고 막 하지 말고 막 아침에 일어났는데 수능날 아침에 딱 봤더니 8시 이러면 안 돼. 알겠지? 쌤은 그런데 나는 그 부분을 되게 강조하는 이유가 어차피 니네가 시험장 들어갈 때 전국에 있는 모든 60만 수험생은 다 불안해. 근데 시험장에 들어가는 애들의 표정을 보면 내가 봤을 때 그 60만 중에서 60만이 다 불안하진 않아. 미안해, 수정할게. 60만 중에서 공부를 한 20만 정도는 불안해. 나머지 40만은 그냥 참석에 의의를 두는 거야. 알겠니? 내가 얘기했잖아. 내 친구 같은 경우는 내 친구는 가가지고 국어 수학까지 풀고 점심 먹으러 나온다니까. 자기의 지적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알겠어? 그리고 그런 친구들도 많아.
과외 같은 거 하시려면 이제 뭐 수능 성적표나 이런 게 100점 이런 게 보장이 되어 있으면 또 이제 공인된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수능 보는 애들도 많아. 알겠니? 막 국어는 7등급, 수학은 1등급 뭐 이런 애들. 근데 다 떠나서 내가 진짜 부탁하는 건 뭐냐면, 얘들아, 시험장 들어갈 때 있잖아, 니네가 지고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진짜 져서 나와. 알겠니? 시험 전날에 잠이 안 온다. 마인드 세팅이 뭐냐면, 그 마인드 세팅이 잘못된 거거든. 내일 못 보면 어떡하지? 내일 하면 어떡하지? 내일 아침에 무슨 사고가 터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요. 왜? 여러분이 1년 동안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거든. 작년이랑 또 다를 거라고. 당연히 작년이랑 다를 거야. 왜? 작년에는 별로 열심히 안 했거든. 그냥 작년엔 가서 본 거야. 근데 올해는 니네가 자발적으로 선택을 한 거고, 니네가 자발적으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좋은 대학을 가겠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한 재수생활이라고.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알겠어? 근데 그 불안감을 갖고 가잖아, 시험장에. 그러면 시험 망해. 알겠어? 그 전날에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보고 일부러 그렇게라도 생각을 해야 돼. 어머, 나 내일 수학 85점 맞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정말 중요해요. 알겠어요? 그 생각의 차이가 내가 봤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20, 30점을 결정해요. 전체 다 통틀어서. 알겠어?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으니까. 자, 잘 봐. 그럼 10번은 이제 풀게요. 10번을 풀 건데, 보시면 문제에서 눈에 띄는 숫자가 뭐냐? 마이너스 루트 3이 눈에 띄어야 돼요. 이 정리한 게 머릿속에 있으면. 왜? 특수각이잖아. 루트 3 탄젠트 60도네. 그지? 그러면 잘 봐. 그림을 직선만 위주로 그릴게요. 어차피 지수로그 함수는 뭐 그냥 곁다리로 나온 거니까. 이렇게 점을 잡으시고 마이너스 루트 3x니까 원점 지나면서 이렇게 하나 그려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루트 3x야. 얘가 몇 도야? 60도야. 되니? 얘가 60도라고. 왜? 여기가 120도일 거 아니야. 아까 9월달 평가원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꼴. 그런 다음에 수직으로 이렇게 탁 들어가는 게 있대. 그럼 이 주황색 기울기가 얼마야? 라고 얘기하면 이 주황색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네. 두 개 기울기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넣어야 되니까. 그지? 그럼 얘도 뭐야? 얘도 특수각이야. 그러면 끝났어. 여기서 자, 문제에서 구하자는 거, 여기서 선을 하나 이렇게 이으셨대. 그래서 여길 B래.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뭘 줬냐면 뭐 함수식은 함수식대로 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OA의 수직인 직선 y는 AX와 뭐 만나는 점을 B라고 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거기 맨 밑에 보시면 OA와 여기를 준 거지. 길이 B를. 그럼 길이 B니까 길이 B를 잡을게요. 루트 3 K라고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루트 19K라고 하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나오는데 얘 제곱하면 19K제곱이고 얘 제곱하면 3K제곱이니까 19K제곱에서 3K제곱을 빼시면 16K제곱이 돼가지고 이 값이 4K네. 여기까지가 나오는 거지. 됐어? 얘가 4K야. 자, 그런 다음에 잘 봐. 처음에 특수각 쓰기로 마음 먹었으면 60도라는 거 알았으면 끝까지 특수각을 써야지. 그지? 그러면 요 점 있죠? 자, 요 점인데요. 우리가 결국은 A 값 찾아, AB 길이니까 결국은 이 길이 찾으려면 4K, K 값 찾아야 되는 거네. 그지?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또 하나 만드는 거지. 왜? 평행하잖아. 그럼 얘가 60도잖아. 그럼 여기 엇각되니까 여기가 몇 도야? 30도네.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도 K로 표현이 되고요. 이만큼의 길이도 K로 표현이 되네요. 요 길이가 얼마예요? 2K죠. 요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3K네요. 2루트 3K. 됐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갑니다. 하나 더 있어요. 여기도 있거든. 그럼 여기가 빗변이 루트 3이거든. 루트 3K. 그럼 여기는 얼마야? 길이가 2분의 루트 3K네.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야? 3K네. 자, 그러면 모든 좌표를 이제 K로 표현할 수 있죠. 이게 포인트로. 모든 좌표를 K로 표현할 수 있다. 어떻게? A부터 갈까? A는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K만큼 갔고 위쪽으로 3K만큼 올라갔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K가 되고요. 3K네요. 그 다음에 B라는 점 있죠? B라는 점은 뭐예요? 여기에서 2루트 3K만큼 갔고 2K만큼 올라갔잖아. 평행이동.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K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K에다가 2루트 3K를 더해요. 그럼 2루트 3K 더하면 얼마니? 2분의 4루트 3K니까 2분의 3루트 3K가 되네요. 그리고 3K에다가 2K를 더하니까 몇 K가 돼? 5K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는 어디 위의 점이야? 라고 얘기하면 얘는 어느 직선이야? A는 어느 식? A의 마이너스 2x 빼기 1. 그래서 Y는 A의 마이너스 2x 빼기 1.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되고 이 친구는 어디 위의 점이야? 라고 얘기하면 Y는 어디에요? AX 마이너스 1이죠? A의 x 마이너스 1 여기다 대입해서 K값, A값만 정리해 주시면 답이네. 됐습니까? 자, 여기서 10월달 21번에서 정리해야 되는 건 이거야. 직선이 나왔다. 지수로그 함수에서 직선이 나왔다. 제일 중요한 거 기울기. 근데 기울기가 아주 높은 확률로 특수각일 거라고. 근데 아주 높은 확률로 특수각인데 만약에 9월달 평가원 문제처럼 그냥 미지수야. 아무것도 몰라. 근데 m이랑 마이너스 m이라는 관계를 준 거야. 그러면 대칭성. 그 다음에 요렇게 10번 문제처럼 특수각 형태의 숫자를 줬다? 아, 그럼 60도, 30도 특수각 써도 되고. 마이너스 1짜리가 나왔다? 직각이등면 형태일 거고 역함수를 의심해 봐야 되고. 이도저도 아니다. 그럼 이거. 길이 B. 그러면 여러분들이 식 세우는 데 있어서 웬만한 지수로그 함수 문제에서 직선 나왔을 때는 다 커버가 될 거라고.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복습하실 때는요. 작년 9월 21번까지 복습하세요. 요거까지. 알겠지? 네. 계산은 여러분들이 마무리해 주시고 K값 찾으시면 되고. 자, 마지막 15번 가겠습니다. 지수로그 함수 끝이에요. 올해 나왔던 지수로그 함수가 끝입니다.
어려운 문제. 근데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21번이야. 전부 다 21. 지금 그러면 6번 봤잖아. 6번.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6번 봤잖아. 올해 평가원교육청을. 그 중에 4번이 지수로그야. 2번이 뭐냐면 뒤에 있어. 2번이 수열이야. 알겠어? 수열이야. 확인해놔. 어차피 이번 주에 다 정리할 거니까 마지막으로. 자, 가겠습니다. 15번. 15번은요. 이거 3월달 21번 문제였죠. 올해 3월 21번. 처음 봤던 모의고사. 2022학년도인데 요거는 뭘 정리해야 되냐면 요 문제에서는 자, 방정식을 풀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방정식. 얘는 그림이 아닙니다. 알겠니? 얘는 그림이 아니고요. 앞에서 풀었던 두 문제 9월달 거랑 10월달 거랑 비교를 해보면 이 친구는 그림이 아니야. 근데 요 문제는 표현이 굉장히 독특하고 표현이 굉장히 안 나왔던 표현이 나왔고 해석을 좀 잘하셔야 문제가 좀 쉽게 풀리는 그건데 표현이 좀 독특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디냐면 박스 위에 보세요. 좌표 평면 위에 점 A가 오직 하나 존재한다. 이거예요. 요 표현. 알겠니? 그럼 A라는 점이 뭔데? 라고 얘기하면 A라는 점이 첫 번째 A는 로그 함수 위의 점이래. 로그 함수 위의 점. 자, 그러면 가보자. 첫 번째 A라는 점은 로그 함수 위의 점입니다. 대입하세요. 뭐뭐 위의 점이다 나오면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로그 2에 A 플러스 2 더하기 K 식 하나. 어디 위의 점이다 라고 나오면 대입하는 거라고. 알았어? 그 다음에 자 갑니다. 나 조건 볼게요. 두 번째 나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점 A를 Y는 X에 대칭 이동시켰대. 뭐야 이거? B, A잖아. B, A를 대입해. 그러면 A는 4 B 플러스 K 더하기 이거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잘 보세요. 두 개를 뭐 할 건가요? 연립할 겁니다. 근데 이 연립을 했을 때 만족시키는 A라는 점의 좌표 얘가 딱 한 개만 존재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죠. 문제 해석한 거야? 그러면 모양을 맞춰 볼게요. 하나는 로그고 하나는 지수지. 로그랑 지수를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바꾸실 때는 지수는 지수로 바꾸던가 둘 다 지수로 바꾸던가 둘 다 로그로 바꾸던가. 그래서 무언가 하나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고 그 통일된 기준 쓰실 때는 정의로 갑니다. 정의. 로그의 정의. 그래서 두 번째 식을 정리할게요. 넘기고 로그 씌우세요. 그럼 로그 4로 씌우면 되잖아. 그럼 이렇게 되거든. B 플러스 K는 로그 4의 A 마이너스 2야. 됐니? 이렇게 바뀌었지.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거거든. 네. 그러면 이거 괜히 넘겼다. 네, 이렇게 일단 보고요. 이제 어떻게 맞춰갈지를 볼게요. 잘 봐. 첫 번째, 요런 관계거든. 요런 관계 이제 연립 어떻게 할 거냐인데, 자, 여기서 이제 좀 막히는 부분이 생겨요. 왜 막힐까 이게? 왜 막힐까?
단순해. 문자 몇 개야? 식이 몇 개야? 그러니까 막히는 거야. 알겠어? 됐니? 자, 잘 들어. 문자가 3개야. 식이 2개야. 어떻게 할 거야? 포기할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문자가 3개고 식이 2개지. 그러면 기본 원칙은 한 문자로 정리해요. 다시 문자가 3개지. 식이 2개지. 그럼 한 문자로 정리하라고. 그럼 여기서 한 문자로 정리가 어떻게 돼? B만 넘겨. 그럼 얘가 B고 얘가 B지. 그래서 문자 하나가 소거돼. 이게 한 문자로 정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 계산을 할 때는 문자가 여러 개 있는 연립방정식을 풀잖아. 연립의 목적은 뭐냐면 문자를 하나씩 죽여나가는 거야. 니네가 그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어머, 선생님 문자가 3개나 있는데 식은 2개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하나씩 죽이세요. 하나 죽인 거야 지금. B를 죽였어. 이걸로 풀 거거든? 자, 이걸로 풀 거야. 근데 이걸로 풀 건데 안 쓴 조건이 하나 있잖아. 이거 쓰면 딱 나올 거라고. 가볼게. 자, 이거 식을 정리할 건데요. 로그 2예요. 밑에는. 위에는 로그 4예요. 밑이 다르죠. 뭐 하고 싶어요? 밑을 같게 만들자. 바꾸세요. 가능하죠? 그지? 건 다음에 잘 봐. 이거 마이너스 K 플러스 K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자, 여기다 써줄게. 위에 거부터 갑니다. 로그 4의 A-2 곱하기 4의 마이너스 K요.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로그 4의 A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4의 K제곱이요. 뭐 한 거예요? 진수 합친 거예요. 덧셈 뺄셈을. K가 뭡니까? 밑을 4로 바꾸면 로그 4의 4K죠. 로그 4의 4K제곱. 그거 진수 합친 거라고. 그러면 요렇게 하나 덩어리, 요렇게 하나 덩어리네. 밑이 4네, 4네, 날려. 뭘로 바뀌었어? 지수 방정식으로 바뀌네요. 그죠? 그러면 식 정리 좀 하겠습니다. A-2의 4의 마이너스 K. 얘는 A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4의 K제곱.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잘 봐. 여기서가 중요해. 이 문제는. 여기서 오직 하나 존재한다고 한 애가 A야 K야. 문제 봐. 문제에 있잖아. 오직 하나 존재한다고 한 게 A야 K야. A잖아. A, B가 하나 존재한다며. 그럼 A잖아. X좌표. B는 Y좌표니까 떼버리고. 그지? 그럼 니네 여기서 식을 지수 방정식을 풀 건데 치환을 할 거거든? 누굴 치환할래? A야 K야? 어렵나?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A야 K야? A죠. 왜? 실근의 조건 붙은 게 이게 실근이야 얘들아. A를 대입했을 때잖아. 이게 실근이라고. 이래서 이 문제가 어려웠을 거라고. 여기까지 해놓고 저 표현이 되게 독창적인 표현이라니까. 점이 하나 존재한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그렇게 독창적이지도 않아요. 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배웠거든. 그래프에서 함수에서 교점이 생겨. 그거 어떻게 풀었어?
두 개 연립해서 실근이다. 교점이 하나 생긴다. 방정식에 실근 하나 생긴다. 교점이 두 개 생긴다. 방정식에 실근 두 개 생긴다. 그 말이라고. 알겠니? 그러면 그 박스 위에 있는 그 점 A가 오직 하나 존재한다 라는 말이 내가 이거 연립해서 식을 만들었는데 이걸 만족하는 A가 뭐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그럼 당연히 누굴 치환해야 돼? A를 치환해야지. 그게 X의 역할을 하니까. 방정식에서의 역할을 하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또 치환할 거냐인데 잘 봐. 이거 인수분해도 안 돼요. 그죠? 그래서요. 잘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없으면 만들면 되죠. 몇 A죠? 잠깐만. A-2의 제곱 더하기 4A를 하면 되네요. 4A가 아니죠. 8A를 하면 되네요. 아닌데? 몇 A 해야 되니? 16A를 하면 되네요. 아니다. 얘가 잠깐만. 왜 계산이 헷갈리지?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죠. 얘 A제곱 플러스 4A죠. 8A래요. 미안해요. 8A. 이렇게 바꾸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까지 만들고, 자 이제 마무리할게. 얘를 T라고 치환해. 얘를. 그러면 자 A-1을 T라고 치환하잖아. 그럼 A는 뭐야? 이거야. 그럼 이제 식 정리해보면 요 식 정리할게요. T 곱하기 4의 마이너스 K제곱, 그 다음에 요 친구가 T제곱 더하기 얘가 8T 더하기 16. 이렇게 정리가 되죠. 됐어요? A가 T 플러스 2잖아. A가 T 플러스 2. 얘를 T라고 놨으니까. 그러면 요거 계산한 게 요거였잖아. 요거 요렇게 바꾼 거. 완전 제곱식 변형.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대입한 거. 자, 그러면 이제 이걸 T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T로 정리하시면 4의 K제곱 곱하기 T제곱, 그 다음에 차분하게 정리해 8T. 요거 있죠? 그러면은 T로 묶으시면 되니까 여기다가 끌고 오시면, 자 요것도 근데 걸리적거리죠. 그지? 이 걸리적거리지 않아? 이것들? 근데 얘랑 무슨 관계야? 버려? 역수잖아. 그지? 야 그러면 이거 어차피 없애버리자. 걸리적거리는데 이렇게 바꿔? 상관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 그 다음에 자 갈게요. 8 곱하기 4의 2K제곱, 8 곱하기 4의 2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T, 그 다음에 마무리 요거 더해, 요거 곱해. 그럼 더하기 4의 2K 곱하기 16 은 제로. 됐습니까? 자 그럼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계산하면 마무리돼요. 잘 보세요. 여기서요 T가, 다시 까먹으면 안 돼. T가 뭐였어? A-2다. 근데 얘들아 A가 몇 개 존재한다고 그랬어? A가 몇 개 존재한다고 했어? T도 당연히 몇 개 존재하겠니? 한 개죠. 그럼 그 얘기 무슨 얘기야? 이거 이제 몇 차 방정식으로 바뀌었어? T에 관한 2차 방정식. 그럼 여기서의 실근이 몇 개다? 한 개다. 그럼 뭐야? 판별식 D가 0이다. 그럼 K값 나와 안 나와?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럼 답이에요.
깔끔하게 나와요. 판별식 그대로 쓰시면. 그래서 K가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야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고 여기다가 대입해서 또 연립하면 답이네. A값 나오고 B값 나오고 끝. 그래서 A값이 뭐가 나오냐면 6이 나오고 B가 2가 나와서 정답은 12. 자, 이 문제가 지수로그 방정식으로 낸 문제인데 꽤나 난이도도 있으면서 괜찮은 문제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출제 구조를 보면 올해 6월달 올해 전체 기출을 보면 21번에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6월달에 로그 그냥 정수 조건 숫자 계산하는 거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9월달 10월달에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문제 2개 나왔고 그 다음에 지수로그 방정식 나온 거야 3개. 요거 하나. 알겠니? 됐어? 요 3개 확실하게 정리하라고. 알았지? 오케이? 그럼 지수로그 함수 웬만한 건 다 정리한 거죠. 여기서 더 어렵게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어? 니네가 지수로그 함수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거듭제곱근 작년 6월 21번 xn제곱 마이너스 64 그거 fx 거듭제곱근 실수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이거 그 정도. 오케이? 그럼 지수로그 함수를 지금 열흘 남은 상황에서 몇 개 정리했어? 딱 5개를 압축해서 정리를 해놓으라고. 그러고 신에게 맡겨. 어쩔 거야. 나올 만한 주제들 다 정리 깔끔하게 해놨는데. 됐니? 그러고 나서 그 정리한 거를 니네가 다른 문제 뭐 이거 짜질구레한 거 막 풀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주제는 변함이 없다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놓고 계속 봐. 푸는 논리를. 그게 열흘 남았을 때 해야 되는 수학 공부야. 알겠어? 지금 와서 새로운 문제 풀어봤자 뭔 의미가 있어? 풀면 뭐해? 시험 나가서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못 풀 텐데. 새로 배우면 뭐하냐고. 알았습니까? 확실하게 해야 될 거 정리하고 내가 확실하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런 다음에 하늘의 뜻에 맡겨. 알겠어? 우리가 100일 남았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됐니?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면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나도 재수를 해봤어. 내가 제일 최근에 해봤어. 그래도 15년 전이긴 하지만 아직도 생생한데 마지막일수록 심플해져야 돼요. 사람은. 생각이 많아지면 안 돼요. 아시겠나요? 정해진 시간에 자고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요. 정해진 시간에 공부하고요. 아무 생각 없이요. 알겠니? 그래야 돼요. 나 시험장에 갈 때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 애들이 이해가 안 되거든. 국어 하나, 수학 하나, 영어 하나, 탐구 하나. 알겠니? 뭐 책이면 책, 아니면 프린트면 에롤더 같은 데다가 에롤더에 딱딱딱 껴가지고 4개. 알겠어? 차라리 초콜릿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 많이 배고프다. 알았니?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지수로그 함수 올해 나왔던 거 싹 정리했고요.